자, 주말들 잘 보내셨죠? 네, 이제 봄이 이제 확실하게 왔죠. 주식시장도 이제 봄이 왔는데, 일단 오늘은 이제 그동안 쭉 얘기해드렸던 이제 외국인 매매 동향, 매집 동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특정 종목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어떤 식으로 매집을 하는지 이런 거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 같은 걸 잘 안 하는데, 물론 오늘은 이제 기자회견은 아니었지만 이제 뭐 대국민 담화를 했죠. 그래서 의료 이제 대란 의료 파업과 관련된 이제 그 담화가 있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다 보니까 뭐 최근에는 조국 관련주로 이제 급등했었던 삼보산업이라는 종목이 시간에서 하한가 같길래 저런 것들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에 도토리님하고 제스카님, 그리고 체스카님, GSLA23님, 천사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일단은 그러면 이제 시황부터 먼저 잡아드릴게요.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장이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볼 게 없었고, 오늘 그럼에도 우리나라 증시 잘 올라갔어요. 코스피는 물론 이제 보합 마감했지만 코스닥은 0.7% 상승 마감을 했는데, 우선 이제 자 지수 마감부터 좀 보죠. 외국인이 꾸준하게 사고 있어요. 주식시장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좀 신경 쓰이는 거는 미국의 그 연준 의장 있죠. 연준 의장이 언제입니까? 그 어디에요?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이제 말이 바뀌나 안 바뀌나 이제 그게 이제 신경 쓰이긴 하는데, 그거야 뭐 우리가 100% 모르니까 보시면 되고, 일단 코스피 지수는 이제 뭐 오늘 보합 마감했습니다. 뭐 275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포지션 잘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오늘 0.7% 올라서 3월달에 그죠? 3월달에 꽤 올랐어요. 이만큼 올랐죠. 코스피는 3월달에 이만큼 올랐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3월달에 있잖아요. 지수가 대부분 올라요. 물론 변동성은 있는데 잘 보세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 얘기를 하려다가 그냥 넘어왔는데, 우리 회원들도 잘 들으시고요. 3월 달에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수는 전반적으로 오를 때가 많습니다. 물론 변동성은 있지만 오를 때가 많거든요. 근데 개미들 시중팔구 투매예요. 지수가 떨어져서 또 손절하는 게 아니고, 지수가 막 떨어지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손절하는 게 아니라 지수는 올라가는데 손절합니다. 투매한다고. 오랫동안 들고 있던 주식을 버려요. 무슨 봄맞이 대청소 하듯이 버려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일단 이거부터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3월달에 보면 올랐죠. 작년 3월달에 보시면 작년에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죠? 근데 작년 3, 4월달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코스피예요. 그죠? 재작년 3월달에 이만큼 올랐어요. 쭉 급락하다가 올랐다니까요. 네. 3월달은 올랐어요. 실제 그때 테마주가 안 갔나? 갔어요. 그 당시에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가지고 뭐 온갖 원자재 관련주들 다 급등했어요. 그때 우리도 돈 좀 벌었고. 갔다니까요. 안 가긴 뭘 안 가요. 갔지. 아예 안 갔어요. 저랑 내기 한번 하실까요? 21년 3월 달에는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결과적으로 조금 올랐거든요. 네. 막 급락 안 한다니까요. 변동성은 있어요. 근데 후반부에 오른다니까. 이렇게 4월 달에도 좀 올랐고, 그죠? 그 다음에 20년 3월 달에는 좀 특수한 경우긴 한데 3월 중순 무렵까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폭락했다가 그 뒤에 무섭게 올랐잖아요, 그죠? 3월 달에 변동성은 있지만 어쨌든 올라가더라. 이제 2019년 3월 달에 보시면 그때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재미가 별로 없었어. 3월 지나고 조금 올랐죠, 그죠? 그 다음에 2018년 여기는 뭐 좀 올랐습니다. 네, 별로 안 오른 것 같죠. 그러니까 크게 오르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급락하다 말고 올라요. 흔들어도 결국 올라가면서 끝나서 일반적으로 종목들이 가요. 여기도 3월달이 여기 있고, 여기도 3월달이 여기 있고. 간다니까 대부분. 잘 갈 때는 잘 가는데 어지간하면 아무튼 가요. 3월달 되면. 근데 또 강조드리지만 개미들은 팔아요. 왜 팔까요?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보유 종목이 자꾸 떨어지기보다는 자꾸 이제
안 올라가니까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보니까 봄이 왔어요. 막 새도 지저귀고 꽃도 피고 그죠? 벚꽃에 뭐 나비도 날아다니고. 근데 내 계좌만 열어보면 승질이 나는 거라. 왜? 봄이 왔는데 네? 내 계좌만 보면은 막 미치겠는 거예요. 여기는 막 아직도 시베리아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다 똑같이 추우면 상관이 없는데 남의 종목들 보니까 뭐 엔비디아 날라다녀, 뭐 날라가, SK하이닉스 날라가, 뭐 막 날라가, 다 여기저기 뭐 꽃이 피는 것 같은데 나 혼자 겨울인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래서 더 이제 힘든 거죠. 응? 왜? 남의 거랑 자꾸 내 거를 비교하니까 힘들어서 털린다니까요. 네, 제가 교회 안 나간 지 교회 잠깐 다녔던 적은 있는데 지금 교회 안 나간 지 한 수십 년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리 제가 머리가 뭐 이렇게 뭐 그렇다 해도 성경 맨 뒤에 구절은 기억납니다. 십계명은 외우고 살거든요. 교회를 안 다녀도 맨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성당이나 네. 맨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만족하고 남의 거랑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데,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게 습관이 이게 어쩔 수가 없어. 3월 2, 3월 달만 되면 남의 거랑 비교를 해요. 올라가는 게 있는데 내게 안 가니까 답답하신 거라.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돼요, 대부분. 그걸 이겨내셔야 된다고. 응? 이게 이겨내셔야 된다니까. 좀 있으면 다 올라와요. 응? 꽃이 좀 빨리 피는 게 있고 늦게 피는 게 있을 뿐이지 다 핀다니까요. 그렇죠? 국화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오히려 좀 못 봐야지 꽃이 피는 작물 아닙니까? 그렇죠? 식물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지수는 대부분 이제 회복돼서 올라오고 4월 달, 5월 달 개별주들이 많이 가죠. 3월 달에는 상장 폐지 시즌이니까 종목들이 못 간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연말하고 연초에 비관론자 또 그놈들이 또 깨춤을 춰요. 뭐 망한다 뭐 4월 달, 5월 달, 3, 4, 5월 달에 위기 온다. 그 지나면 6, 7, 8월 달에 위기 온다. 맨날 그래 걔네들은.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무당처럼 그렇게 춤을 추기 때문에 되게 힘드세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걸 이겨내는 방법은 아니야. 내 것도 세력이 매집돼 있기 때문에 내 것도 잘 될 거야. 이 정도까지 빠졌는데 더 빠질 거나 있냐? 내 것도 잘 될 거야. 이렇게 가면 되는데 거기서 남의 거랑 비교하다 털린다니까. 그래서 요번에 개미들이 무지하게 털리는 거예요. 뉴스 나오잖아요. 개미들 무지하게 털렸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뉴스는요, 개미들이 털리는 와중에는 잘 안 나와요. 다 털리고 나서 얘기해줘요. 그게 이제 문제점이죠. 근데 저는 얘기 드렸잖아요. 털리면 안 된다. 외국 매집 들어오고 있다. 그죠? 근데 아무리 얘기해 드려도 털린단 말이에요. 몰라서 털리는 것보다 알고 털리는 분들 많다 이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잘 이겨내고 계시니까 끝까지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해드린 얘기가 뭐예요? 예, 개미들이 3월 달에 지수는 올라오는데 대부분 털립니다. 지겨워서. 이게 고비인 거예요. 여기서 잘 이겨내야 돼. 왜 그런 경험들 많으시잖아요. 내 거 팔았더니 날아가더라. 그렇게 오래 들고 있었는데, 그렇게 비중실어서 갖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서 종목 교체했더니 그때부터 날아가더라. 자주 겪어보셨죠, 그죠?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봄일걸요? 여름이나 겨울보다는 봄에 그런 일들이 많이 터져요. 봄에 얘기해 드렸어요. 봄에 아셨죠? 네. 자, 그런데 외국인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자, 오늘도 이제 거래소에서 2,700억을 순매수해 줬고 코스닥도 사줬어요. 기관도 좀 샀죠. 누구만? 금융투자만 사는 모습인데, 오늘은 이제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낮에 했던 건데 우리 회원들한테. 자, 업종별 현황인데,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전기전자 업종이거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을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다.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죠? 네, 그거를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짧게나마 공부시켜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저기 구독이랑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사무실에서 요즘에 잔소리가 자꾸 심해져서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직원들이 내 방송을 매일은 아닌데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자, 공부 겸 보세요. 옛날에 제가 했던 얘기도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2022년 8월부터예요. 22년 재작년이죠. 여기가 현재고. 자, 어때요?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을 이렇게 많이 사놨어. 엄청 많이 사놨죠. 그쵸? 네. 엄청 많이 사놨는데 언제 샀어요? 2022년 10월부터 산 걸로 되어 있어요. 자, 이때가 언제냐?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갑시다. 자, 22년 10월 달은요, 여기에요. 영웅님하고 여기 이기양님도 어서오세요. 네. 여기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미친듯이 해가지고 왜 우리 저기 됐을 때 있죠. 여기 코스피 지수 바닥 찍을 때. 그리고 3개월 뒤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대규모 적자 나서 망한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그때부터 이제 사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폭락시킨 다음에 이거야. 여기는 이제 코스피가 여기 있을 때, 그죠? 자, 그런데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었죠. 작년 7, 8월 달까지. 근데 8월 달에 또 미국에서 국채 대규모 이제 국채가 투매가 나와서 미국 증시가 급락하고 국채 금리 급등하고 우리나라 증시 폭락했거든요. 요렇게. 그때 외국인이 그때까지 계속 사다가 잠시 멈칫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사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 이걸 또 보셔야 되겠죠. $1 환율. 제 방송 1년, 2년 이상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쩔 때 이렇게 회원 가입하신 분들이 얘기를 해주실 때가 있어요. 당신 방송 뭐 1년 이상 봤다, 뭐 3년 봤다는 분도 있고, 옛날에 어떤 분은 5년인가 지켜보다 들어왔대요. 그래서 5년 동안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1 환율이 여기가 1080원이었거든요. 근데 1100원, 1200원, 1300원 돌파하고 1400원 돌파했을 때 이때 우리나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외환위기 온다고. 이때 막 갑자기 금리가 급등하니까, 그죠? 아파트 들고 있는 저기 대출 받으신 분들 막 멘탈 나가고 뭐 막 환율 뛰니까 증시 폭락하고 환율 뛰니까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야 그때 그래가지고 주식하신 분들 거의 진짜 거의 돌아가셨어요. 손절했다 투매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사망, 정말 많은 분들이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외환위기까지 온다고 하니까. 그때 여기서 외환위기 온다는 미친놈들 많았어요. 이럴 때 욕 좀 해도 되죠? 그때 외환위기 올 거다, 외환위기랑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미친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그때 그놈들이랑 싸운다고 내가 저도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힘들어하는 여러분들한테 외환위기 온다고 미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생각을 해봐라.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 매집하기 참 좋지 않냐. 왜? 첫 번째, 환율이 급등했다는 거는 증시가 폭락했다는 얘기니까 주식이 되게 쌌겠죠. 근데 1달러에 여기가 1100원이었거든요 여기는 1400원이고 그 외국인 입장에서 1달러를 바꾸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10,000 바꾼다고 해볼게요. $10,000면은 얼마예요? 1100만원 밖에 환전을 못했었는데 이게 14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300만원 정도 돈이 더 생기는 거죠. 즉 삼성전자를 만약에 외국인이 산다, 삼성전자를 300만원어치를 더 살 수 있는데 그 주식이 되게 싼 거예요. 그 전에 8만원 하던 게 한 5만원에 가 있네. 그러니까 세력은 논한 거죠. 안 그래요? 맞지 않습니까? 그때 그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외국인이 저기 외국인 돈 들어올 거라고. 그때부터, 그게 벌써 2년 전 얘기, 2년 전. 근데 시간 지나서 지금 보니까 어때요? 그때 그 얘기가 맞았던 거예요. 쭉 들어왔다고. 근데 외국인의 매집 특성이 뭐냐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일반적인, 여러분들 말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매매 특성은 뭐냐면, 오늘 사서 내일 팔으려고 해요. 맞아요, 틀려요? 왜 웃으면서 들으시면 돼.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아야지. 왜? 빨리 수익 내고 싶으니까. 발바닥에 사서 우리는 꼭 정수리에서 팔아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네. 물론 그게 이제 다 뜻대로 안 돼서 그렇지. 근데 아무튼 이제 오늘 사서 내일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뜩이나 또 성질 급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외국인은 그렇지 않아요. 느긋하거든요.
그 외국인은 매집을 언제 하냐면 그 요렇게 주가가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급등을 해요. 나중에 이제 떨어지겠죠. 폭락하고 반등 나왔다가 쫙 떨어진다. 그리고 바닥에서 횡보하다가 다시 들었다 놨다 하고 요렇게 올라가고 꺾었다 또 가고 다시 고점 만들고 떨어졌다 반등 나고 떨어지겠죠. 또 이렇게 가죠. 네. 또 외국인은 언제 매집하느냐? 여기서부터 매집을 합니다. 1. 그 다음에 들었다 놨다 할 때 여기서도 개입을 합니다. 2. 주가를 쭉 올리죠. 이 구간에서도 매집을 합니다. 매집하는 구간을 보통 세 군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세 침체 여기고요. 그 다음에 들었다 놨다 들썩들썩 엉덩이 이제 저기 이렇게 들썩거리듯이 그때. 그 다음에 초반에 처음에 쭉 올릴 때 이때 매집을 해서 자기들 올려요. 언제부터 파느냐? 여기서부터 팔아요. 이때는 외국인 말고 다른 사람들이 올려줘요. 있어요. 여기라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초반 여기 올라갈 때 여기서 외국인 좀 개입을 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른 쪽에서 그 외국인 물량을 받아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바닥에서 매집을 해놓고 이 사람들은 계속 들어와요. 꾸준하게 들어온다니까. 근데 쉬었다가 외국인이 또 올린다? 그럼 뭐예요? 그때는 본격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 2번은 예비 과정이 바닥 매집이고 3번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타트를 끄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외국인이 어디서 샀다는 얘기예요? 바닥에 샀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그리고 한번 살짝 들었다 놓으면서 여기서 매집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정도라고 봐도 돼요. 2번. 1번 또는 2번. 요구가. 이건 뭐예요? 2번 또는 3번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또 올리겠다 이거예요. 본격적으로. 작년에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고 이제 머뭇거렸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좀 횡보하다가 아 이제 기준금리 인하하겠구나. 한국 정부에서도 공매도 금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별로 프로그램 이제 시행한다고 하니까 일본처럼 올라갈 수 있겠네.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는 거라니까요. 네. 4월 5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하는 날인데 그것만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 그 돈이 빠져나와서 이머징 시장으로 들어온다니까요. 선진국에서 이머징으로.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저평가된 것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삼성전자.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실적도 실적이지만 금리 인하 타이밍입니다. 그걸 보고 이미 외국인들은 언제부터? 자, 작년 12월,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개미들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털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뭐 엔비디아 어쩌고 저쩌고 막 그 기사 많이 나올 때가 언제예요? 작년 12월부터거든. 1월달에 많이 나왔고 2월달에는 엔비디아 안 사냐? 조롱하는 인간들도 있었어요. 그때 기사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 외국인들이 이거 전기전자 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엄청나게 사더라고요. 우리나라 개미들은 삼성전자 버리고 엔비디아 사게 해놓고 자기들은 이걸 사는 거죠. 이런 얘기 했다고 또 외국인 또 나쁜 놈들을 욕하지 마세요. 욕하는 사람 치고 부자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 그랬구나. 내가 몰랐구나. 아 내가 반성을 좀 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가셔야지 부자가 되지. 어우 이러면서 외국인 재수없어. 기간 나쁜 엑스들 뭐 세력 돈 많은 놈들은 다 없애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부자 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쵸? 자꾸 이제 그쪽으로 가시면 이제 사회주의에 물드는 거지 이제. 사회주의. 자본주의에 살면서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근데 어쨌든 외국인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 관리나 잘 하시면 돼요. 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다 먹는 게 여기에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 끝까지 버티는 사람. 제가 자꾸 그래서 자꾸 올바른 길을 자꾸 알려드리잖아요. 이걸 왜 보여드려요? 네.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이거 말고도 외국인이 매집하는 업종 많아요. 많다니까. 네. 요즘에 뭐 이런 거 보실래요? 의약품. 여기 바이오 뭐 알아서들 하시고. 네. 제 뒤에 김 실장님 아까 바이오 뭐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방송 제목 보니까 여기도 많이 사놨잖아요. 바이오.
바이오가 그냥 들썩거리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외국인이 좀 사놨어요. 참고하시면. 네. 근데 전기전자가 제일 좋죠. 그쵸? 네. 그래서 외국인이 한번 들어오면은 장기간 매집을 하고 우상향 매집을 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월 달에 아까 얘기했었죠. 지수는 올라가는데 지친 개미들이 손절을 때리고 투매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봄이 왔는데 내 계좌만 봄이 안 왔나 싶어서 속은 거죠. 종목을 바꿔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은 예를 들어서 4월달, 5월달쯤에 꽃이 피는 걸 갖고 있는 건데 3월달에 이제 개나리 피는 거 보면서 내 종목은 개나리만도 못하네. 응? 그렇잖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심리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네. 어쨌든 뭐 3월달에 상장 페이지 이런 거 요번에 별로 없이 잘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의료 파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죠. 요즘에 뭐 사과 하나에 뭐 5,000원, 만원씩 해가지고 뭐 시끄러운데 사과 안 먹으면 돼요. 사과 안 먹으면 돼.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물가 오른다고 자꾸 뭐 하지 마세요. 응? 정부 비판하시고 전 대통령 비판하시고 다 좋은데 그냥 비싸면 비싼 대로 드시든지 아니면 좀 덜 먹으면 돼요. 그죠? 네. 사람은 다 적응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물가 너무 오른 거 갖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도 꽤 있던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상했다간 경제 내려앉습니다.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금리 인하를 너무 이제 함부로 해도 안 되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도 함부로 못하게 돼 있어요. 네.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제 그 얘기는 다음에 좀 해드리고 오늘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뭐냐면 대통령이 이제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의사들 파업 문제 관련해 가지고 대국민 담화를 오전 11시쯤에 했는데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 의사단체 당신들끼리 지금 여러 군데 모임이 나눠져 있는데 모여서 얘기를 하자. 대화를 좀 하자. 내가 이렇게 한 건 이런 이유가 한 거고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뭐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대통령 담화가 있고 나서 종목들이 크게 막 이렇게 나뉘어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국민 담화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양보할게 이것도 아니고 의사단체 시끄러 2,000명 고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것도 아니었어. 끝나고 나서 여기 이제 그 누구죠? 청와대 대통령실 대변인인가요? 네, 그분이 기자들한테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이제 담화 끝나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뭐 이런 기사가 나오죠. 속보 그 매일신문인데 속보라고 해서 7시 51분에 떴잖아요. 좀 전에 뜬 거란 얘기예요. 숫자에 매몰 안 될 것이다. 2,000명 절대적인 수치 아니다. 그러니까 2,000명 이하로도 해줄 수 있으니까 의사들 보고 대화를 좀 하자. 네. 역대 정부가 의사단체하고 9번 싸웠는데 9번 다 졌답니다. 응? 네. 9번 싸워서 9번 다 졌답니다. 네. 요번에 안 질려고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네. 지면 안 돼요. 그래서 네. 저 의사 선생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라서. 근데 개개인끼리는 참 좋은데 또 뭉쳐서 이런 건 또 좀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네. 요렇고 그 다음에 기사 여러 개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기사도 있어요.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역대 정부 9번 싸웠는데 9번 의사단체 다 졌다.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 네. 의지를 얘기한 거고 여기서 이제 이 모든 게 한동훈 씨가 한 것처럼 또 얘기가 나오죠. 그죠? 네. 한동훈 의대 증원 규모 유연화 대통령실에 강력 요청했었다. 오늘 점심쯤에 나온 기사. 네. 그쵸? 이런 기사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사단체들이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느냐인데, 그죠?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게 지금 의사가 잘했냐, 정부가 잘한 얘기 아니라 종목들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의료 파업과 관련해서는 종목이 두 갈래로 나뉜다고 했었죠.
뭘로 나뉘어요? 의사가 이제 파업을 했어요, 전공의들이. 그래서 파업 수혜주가 있겠죠. 근데 이제 파업이 아니라 이제 의대 증원 수혜주가 있겠죠. 여기는 뭐예요? 파업 수혜주는 비대면, 원격 진료 이렇게 불리죠, 그죠? 그 다음에 의대 증원 수혜주는 뭐죠? 교육주가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 어땠느냐? 둘 다 올라왔습니다. 둘 다 올라왔어요. 보여드릴게요. 11시에 저기 대국민 단어가 있었는데 그거 시작할 때나 끝날 때나 거의 똑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비대면 관련주 중에서 여기 이제 비트컴퓨터 보실까요? 의대 교수님들이 이제 사직서를 내겠다라고 결의를 했을 때 잠깐 올라왔다가 바로 떨어졌죠. 그리고 유비케어 이거 똑같죠. 잠깐 여길 거야 아마 3월 한 12일 전후였으니까 그때쯤에 잠깐 들었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오늘 3%, 비트컴퓨터도 오늘 3%, 그 다음에 케어랩스도 이제 계속 떨어져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거 신용이랑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들어왔고 개미들이 너무 이제 들고 있으니까 힘들 것 같다고. 근데 계속 어제까지 떨어지다가 금요일까지 떨어지다가 오늘 3%. 물론 거리 없어요. 이거 나왔다고 해서 바닥이냐 아니냐 그런 말 못하지만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인성정보는 오늘 6%. 똑같아요. 잠깐 올라가다 말고 떨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가 뭐예요? 잘 벗어날 때 3월달에 지수가 올랐는데 개미들이 손절 많이 했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꾸 이 비관론자 이놈의 새끼들이 자꾸 망한다고 그러니까 3월 위기론, 4월 위기론 아주 지겨워 죽었어 진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비관론자들 자꾸 그런 얘기하면 입에다가 진짜 오바로크를 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군대 갔을 때 오바로크라는 걸 그때 알았는데 아우 그냥 이등병은 계급장에 오바로크를 쳐줄 때 남자분들 잘 아실 거예요. 대충 쳐요. 이등병이라고 실값 아깝다고. 근데 병장 계급장 달 때는 아주 촘촘하게 떨어질까봐 그냥 아주 그냥 비관론자들 그 입을 그렇게 좀 봉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위기래 맨날. 그러니까 개미들이 지수가 올라오고 솔직히 이렇게까지 떨어질 필요도 없는데 이런 거 보면 가슴이 아파요. 이거는 개미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힘들어서 그냥 투매하는 거거든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오늘 6%. 반대편에 있는 게 뭐예요? 교육주죠. IB기명. 여기는 이제 왜 떨어졌냐면 여기는 그나마 덜 떨어졌어요. 떨어진 게 아니지. 여기는 안 간 거죠. 그죠? 안 갔는데 최근에 조금 떨어졌죠. 조금. 이제 교육주는 보통 보수 쪽 정책주로 분류가 되거든요. 일자리도 되고 저출산도 되고 지금 이제 의대 증원 수혜주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왜 조금씩 더 떨어졌냐? 국민의힘 지지율 자꾸 떨어지니까 여기 들고 있던 사람들이 야 이거 선거 끝나면 한동훈도 잘못되고 여당도 잘못되고 이거 폭락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 손절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주식하시면 안 돼요. 응? 안 된다고. 왜? 야 은행으로 가세요. 돈 벌려고 주식하러 왔는데 왜 은행 가라고 하냐고요? 네. 다 까먹으시니까. 그런 정신으로 주식을 하시면 평생 모은 돈 다 잃어버려요. 내가 이분들 욕하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서 그래 진짜. 그런 분들 주식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이제 이빨 다물고 꽉 깨물고 저기 하시든지. 비상교육 이거 누가 이렇게 던져봤어요? 네? 왜 던져 이거를? 거래도 없어요. 메가 MD 멀쩡했거든요. 이거 왜 나왔냐고 이거.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데 왜 종목들을 파냐 이거예요. 이해가세요? 올라가잖아요 지수. 근데 왜 종목들 자꾸 던지냐 이거예요. 쓸데없이 사람들이 던진다니까요. 그냥 파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의 거랑 비교했더니 내 건 안 가니까
답답하니까 자꾸 던지는 거예요. 종목들을 툭툭툭툭 이러면서 지수 올라가는데 그 뭐야 쓸데없이 던진 건 아니에요. 쓸데없이 공비 이런 것도 녹아내리잖아. 3월달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여기서는 좀 잘못된 거는 맞는데 이 정도면 됐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투매들이 은근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수는 올라가는데 아무튼 이제 의료 대란 의료 파업이랑 관련해서 오늘 양쪽 다 무승부입니다. 무승부. 근데 한쪽은 매물대가 위에 머리 위에 매물대가 엄청나게 많고요. 한쪽은 매물대가 별로 없어요. 그건 어디인지 누굴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한쪽은 머리 위에 매물대가 있는데 뭐 비유를 들자면 콘크리트 한 5m 정도의 두께 5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이 머리 위에 이렇게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뚫을 생각을 해보세요. 엄두도 안 나죠? 근데 한쪽은 그게 없어. 이끼야 있죠. 5m짜리 콘크리트가 아니라 5mm짜리 합판. 나무 판때기 얇은 거 있잖아요. 5mm짜리. 5mm 너무 두껍나? 2mm. 2mm짜리. 네. 초등학생이 주먹으로 쳐도 구멍 뚫리는 거. 2mm 합판. 네.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하나는 아무튼 그래. 네. 매물대가 되게 많고, 매물대가 많다는 거는 개미들이 엄청나게 물렸다는 얘기고, 매물대가 별로 없다는 거는 개미들이 별로 안 물렸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의료 대란 관련해가지고 별로 움직인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총선 이제 9일밖에 안 남았대요. 그러면 이제 총선 관련주 갖고 있는 분들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내일쯤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 생각 중인데, 일단 짧게만 얘기해드리면 내일 안 할 수도 있고 내일 모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총선주 중에 많이 빠진 거 있죠. 많이 빠진 거는 총선 다음날 설령 그 관련된 사람이 선거에서 졌다고 해도요, 더 이상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손절하는 거는 무의미하다니까. 이미 많이 떨어졌어요. 왜? 대선주로 안 가서. 근데 그 사람이 지지율이 안 좋아.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 왠지 질 것 같아. 조금씩 떨어졌잖아요. 그럼 거기서 손절하는 거 아니에요. 왜? 선거에서 질 거를 이미 선반영했기 때문에 선거에서 저도 그날 아침에 시초가만 약간 약하게 출발할 뿐이지 크게 추가 급락 안 합니다. 하한가 갈 것 같죠? 천만에요. 그날 시초가가 바닥일 수 있어요. 옛날에 이재명 테마주도 그랬어요. 이재명 씨가 선거에서 그때 질지 이길지 우리가 몰랐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지율 차이도 별로 안 났고, 그죠? 아슬아슬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 종목들 많이 빠졌었는데 선거에서 졌을 때 시초가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마이너스 18%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날이 그게 다 바닥이었어. 바닥이었다. 총선주는 안 그러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대선주 들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났는데 안 팔아서 끌려 내려왔다. 그거는 회복이 잘 안 돼요. 근데 수익 난 것도 없이 그냥 끌려 내려왔다. 그거는 다시 올라오게 돼 있어요. 네. 추가하게 안 나온다니까. 오히려 거기에 총선이 끝나면 아씨 총선 끝났다. 그래서 총선이 끝난 게 그 종목한테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어렵죠? 이런 얘기 막 해드리니까. 네. 겪어보신 분들은 이게 어렵지가 않은데 한 번도 안 겪어보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총선주라서 대선주라서 총선 때 많이 갈 것 같고 총선 끝나면 급락할 걸 생각했는데 총선 끝났더니 그게 호재가 될 수도 있다니까. 네. 이건 내가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고 안 해드릴 수 있는데 아무튼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게 걱정이죠. 동신거래 같은 게. 민주당이 지금 객관적으로 지금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게 위험한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이재명 씨가 선거에서 이겨도 급락이고요. 지면은 당연히 급락이고.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오늘 밤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겨도 급락, 떨어져도 저도 급락. 두 개 다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 반대편에 차트를 이제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애들은 이미 올라간 것도 없잖아요. 이런 애들은 선거 끝나면 오히려 확 올라온다니까. 아 선거 끝났다. 그냥 실적으로 가자 이러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삼보산업이라고 있던데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기까지 이제 듣고 나가시면 돼요. 삼보산업은 제가 추천한 적은 최근에 추천한 적은 없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거래 여기서 이게 저거로 나온 거잖아요. 원래 이제 이준석으로 가다가 이준석
하다가 이제 조국 신당이 이제 엄청 이제 흥행을 하니까 갑자기 나 조국이요 그러면서 급등했거든요. 3월 18일날 상한가 나왔잖아요. 화천기계가 3월 18일날 뭐하고 있었냐면 여기 상한가 가고 있었거든요. 이날 삼보산업이 이준석을 버리고 그죠? 네. 조국으로 갔다가 뭐 그 다음날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시초가 5% 뛰어서 다시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잘 안 들리신다는 분 있는 것 같은데 잘 들리시죠? 예예. 자 다시 삼보산업이 이제 그 시간외에 상한가를 갔는데 뭐 유상증자 얘기 나와서 시간외에 상한가 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삼보산업이 원래는 작년 11월 달하고 올해 1월 달까지만 해도 거래도 좀 있고 급등을 했었죠, 그죠? 이때는 이제 이준석 관련주로 가다가 그 이준석이 이제 완전히 엉망이 됐죠, 그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어요. 고점 대비 뭐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제 기사회생으로 화천기계가 조국 관련주인데 화천기계가 이제 여기서 조국신당 열풍이 이제 불면서 상한가 갔잖아요, 그죠? 네. 거래 터지면서 그 최대 거래량은 건 상한가 그 다음날 터진 거고 요거를 따라서 삼보산업도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 음봉이 나왔는데 이게 좀 그랬던 게 뭐냐면 이거는 조국 관련주로 간 적이 옛날엔 있어요. 근데 이준석 관련주로 더 많이 간 종목인데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 거래가 터졌단 말이에요. 전날 대비 훨씬 많이 터졌죠. 150% 나왔으니까. 근데 캔들을 잘 보시면 거래가 터질 캔들이 아닙니다. 왜? 윗꼬리도 없고요, 아랫꼬리도 별로 없죠. 장중에 크게 변동성이 없었는데 거래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더 웃긴 건 그 다음날 바로 또 나오는 거예요. 장중에 16%까지 급등하면서 거래가 더 나왔어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것도 이 두 번째 나왔던 이 거래량도 좀 수상했고요. 그 다음날 거는 더더욱 말이 안 되고 더 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그냥 쭉 끌고 내려가더라고요. 약간 찝찝했거든요. 예. 저야 이제 종목들 제가 이거 추천한 건 아니지만 저는 뭐 두루두루 보지 않습니까? 찝찝했는데 아까 시간에서 보니까 하한 것 같더라고요. 네. 유상증자 얘기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완전히 이제 맛이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들고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유형들은 제가 잘 아시겠죠. 저는 손절하라는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어지간하면 이제 버텨서 나오게끔 해드리려고 해요. 치과의사 선생님들 중에 보면은 환자 보자마자 자 뽑읍시다, 다 임플란트 받고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일단 살려봅시다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이 좀 더 좋은 의사라고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네. 뽑아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건 뽑아야 되겠지만 어지간하면 살려주려고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본인 돈도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 어지간하면 저도 살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참고하셔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알고서 좀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좀 들어요. 네. 이해되셨죠? 삼보선을 갖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시면 잘 저기 하시고, 그래서 이 조국 관련주로 여기서 사신 분들은 조금 이제 부족하셨던 부분도 있는 거죠. 실수하신 거죠. 왜냐면 대장주도 아니고, 그죠? 앞에서 2달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 걸로 갔던 종목이 배신을 때리고 상한가가 나왔다? 그러면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간다니까. 대선주들 중에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 중에 대장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배신했잖아요. 비슷해요. 이 바닥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고. 네. 자, 아무튼 이제 벌써 40분이 넘었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해드린 걸 정리해드리면 4월달은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나쁠 게 없습니다. 나쁠 게 없으니까 잘 하시고, 대신에 이런 얘기 했다고 뭐 4월달 내내 오르겠습니까? 중간에 또 뭐 간에 만에 중내 산에 이러면서 움직이겠죠, 그죠? 근데 날씨랑 똑같다니까요. 봄이 확실하게 온 것처럼 주시장도 봄이 확실하게 왔고, 외국인 열심히 사주고 있고, 외국인이 많이 사면 기관도 따라서 하거든요. 네, 개미들 열심히 다 도망쳤고, 그러면
개미들이 이제 끝까지 버티고 이럴 때나 막 흔들고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는 거지, 지금처럼 개미들 쓱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안 괴롭혀요. 왜 괴롭혀요? 개미들 나가라고. 나갔잖아. 근데 나갔는데 뭘 더 괴롭히겠어요? 안 그래요? 세력들의 목적은 개미들을 거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자꾸 방해하니까, 자기들이 먹을 걸 자꾸 이제 뺏어가서, 그죠? 네. 자기들 수익률 줄어들고 자꾸 자기들 신경 거슬리게 하니까 내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꺼져 이거예요. 내 주변에서 꺼져, 사라져.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못 오게 하려고, 정신 사납게 해서. 근데 이미 많이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덜 괴롭힙니다. 요거는 진리니까. 네. 잘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4월달은 오늘 4월 1일인데 마음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뭐 무료 종목 진단이라든가 무료 종목 추천 이런 거는 절대 안 해드리지만 저녁마다 이렇게 저기 시황 큰 흐름들 잡아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꾸준하게 들으세요. 꾸준하게 들으시면 도움들 많이 되실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바닥인 거 이제 느낌이 온다, 눈치를 챘다 그러신 분들 빨리 들어오셔서 매집을 하셔야 돼요. 매집을 하셔야 수익이 많이 나죠. 그죠? 저희 그 3월 19일 날, 그죠? 열흘 전쯤에 추천 나간 삼성전자 지금 수익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오늘 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이 한 15% 가까이 났었어요. 쭉쭉 올라가잖아. 그죠? 네. 이것만 사겠습니까? 개별주들도 계속 추천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농부들처럼 이제 씨 뿌리는 거예요. 3월달, 4월달에 농부들이 뭐예요? 부지런한 농부는 밭 깔고 거기다가 씨 뿌려요. 밭을 만들어서. 우리도 그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걸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네. 좋은 종목은 끝까지 가져가시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교체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제 뒤에 김 실장님이 이제 방송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자 봅시다. 오늘 맞네, 바이오주 하신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분들도 바이오주 되게 좋아하시죠, 그죠? 김 실장님이 바이오주 수급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나가실 때 저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